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성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3인데요. 완전 합성보의 소송 모멘트를 구하고 완전 합성에 필요한 스터드 전단 연결재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뭐 완전 합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완전 합성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콘크리트 압축 강제 인장 중에서 정값 가지고 스터드 전단 연결재 개수 구하는 거를 공부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 합성을 전제로 한 그런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뭐 거의 99% 다 완전 합성이라고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부분 합성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거는 그 접근이 좀 애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 합성으로 보고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단면은 데크 플레이트가 없는 경우, 건축에서 주로 데크 플레이트 쓴다 그랬죠. 토목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없다고 본 거고, 스터드의 직경은 22mm다. 스터드 인장 강도는 400MPa이다. 두 가지예요. 소송 모멘트 구하고 전단 연결재 개수 구하라. 두 문제죠.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단면 이렇게 생겼어요. 폭이 3000, 두께 165, 렌즈 16, 외부는 468, 아래 16, 10, 200 이렇게 됐습니다. 보의 강제는 490일 때 FI는 315고 탄성 개수는 205, 005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는 22 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져 있고,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는 27,000 메가파스칼이에요. 여기 강제의 제호는 500, 200, 10에 16이죠. 500은 이 높이가 500이라는 얘기죠. 다 더하면 500 맞죠? 폭이 200. 그 다음 숫자는 외부의 두께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렌지 두께. 이게 순서입니다. 정해진 순서예요. 거드의 높이, 그 다음에 프렌지 폭, 외부 두께, 프렌지 두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그 AS와 IS는 미리 이렇게 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풀이를 보는데,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소송 응력이 발생하는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돼요. 소송 응력 발생하는지 보려고 하면 외부의 두께랑 프렌지 두께의 B를 구합니다. B를 구해서 46.8인데 그 한계값이 얼마예요? 3.76의 루트 2의 FI예요. 계산을 해보면 96이 나오죠. 그러니까 96보다 작으니까 그 얘기는 뭐야? 높이, 요 두께 B가 일정 기준보다 작다. 그 얘기는 두께가 충분히 두껍거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소송력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소송력 받기 전에 탄성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력을 받을 수 있다. 그 일정 부분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소송력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소송 중립축 구하고 이러는 것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자, 소송 중립축의 위치는 우리가 C2를 한번 계산해 보죠. C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에 받는 압축력이죠. 0.85 FCK의 B2의 TC입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B2는 요거, TC는 요거. 받을 수 있는 응력의 강도는 0.85 FCK 이거니까 요 단면이 계산해 보면은 9257 kN 나왔어요. 이제는 PY를 구하죠. 이게 T인데 T는 인장력, 위에는 압축력이고 인장력인데, 인장력은 강제 전체 단면의 인장력을 계산을 해봅니다. PY, ASFI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강제 단면적에다가 FI 곱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비교해 봅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콘크리트, 이쪽이 더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중립축이 콘크리트 만약에 바닥에 있다고 하면은 콘크리트가 받는 힘은 압축력은 9257, 강제 인장력은 3591. 이 평형이 됩니까? 여기랑 여기랑? 평형이 안 되죠. 따라서 중립축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콘크리트 하면에 있지 않고 이 두 개 값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했었지만 다시 반복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 중립축이 슬래브 내에 위치한다는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두께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단에서 여기까지 A라 그러고, 이 콘크리트 이 강도 FC 프라임 C라 그러죠. 이게 뭐죠? 0.85 FCK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압축을 받고 강제 전체가 인정을 받게 되죠.
압축 측의 중심과 강제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하면은 소속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이미 다 한 거죠. 자, 그걸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 일단 중립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압축 측의 압축력이랑 인장력이 같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해?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콘크리트 슬래브 상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다. 콘크리트 요거죠. 요 상단에서부터 중립축. 요게 중립축이면 이게 중립축이다 이거죠. 요 A를 구한 겁니다.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64mm가 나왔어요. MP는 어떻게 구해? 이 강제의 인장력 ASFI에다가 여기서부터 중간까지 8 길이 요거 곱하는 거죠. 그러면 모멘트가 나오잖아. 이게 0.5D니까 0.5D에 TC까지 가서 2분의 A를 뺀 거죠.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면 137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전단 연결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압축력, 인장력. 그럼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압축력이 더 컸죠. 따라서 둘 중에 작은 값만 내가 전달할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V 프라임, 즉 스터드의 전단 연결제가 전달해야 되는 힘, 전단력 V는 ASFI가 되죠. 그러면은 작은 거기 때문에 3591이 되고 AS 파이 R 제곱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Q에는 0.5 AS 루트 FCK EC 콘크리트의 지압 강도, 그렇죠? 그래서 값들을 쭉 넣으면은 146이 나오네. 그 다음에 QN 또 하나 더 계산하는 거죠. QN이 두 가지로 계산되잖아. ASFU 계산할 수 있죠. 스터드의 인장 강도. 그렇죠? 자, 계산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지압 강도는 146, 스터드의 인장 강도는 150까지 견디는 거야. 그러면 이 스터드의 강도는 얼마가 될까요? 146이랑 152 중에서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146에 도달하면 얘가 어떻게 돼? 지압 파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V 프라임. V 프라임 왜 계산했죠? 그거를 뭘로 나누죠? QN으로 나눠준다 이게. 그러면 24.6이 나왔어요. 근데 24.6개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2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스터드 개수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다 구해봤어요. 예제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강도 계산하는 거, 뭐 소성 모멘트 계산하고 탄성 설계할 때 또 계산하는 거, 뭐 스터드 강도 계산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 그 거더처럼 우리가 합성보를 이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합성보의 강도식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죠. 합성보에 작용하는 개수 모멘트, 소요 강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강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중에 의해서 계산된 그런 개수 모멘트야. 그만큼 필요해. 그게 만약에 100이 나왔어. 그러면 100만큼 필요하잖아, 강도가. 그래서 소요 강도라는 말도 씁니다. 필요한 강도라는 얘기지. MN은 단면이 주어지면 계산하는 합성보의 공칭 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곱해? 저항계수 0.9를 곱합니다. MN의 저항계수 0.9를 곱해요. 그래서 결국 개수 모멘트가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 혹은 강도가 개수 모멘트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강도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설계라는 게 결국 요거 만족하냐? 요식 만족하게 되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모멘트는 그냥 우리가 응용역학 개념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강도 구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어느 게 크냐? 두 개 중에서 이게 크도록, 강도가 크도록 단면을 조정하면서 이제 하는 게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모멘트를 받는 합성보의 공칭 강도. 그럼 정모멘트를 받는 합성보의 공칭 강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멘트를 받는 합성보의 공칭 강도도 있겠죠. 일단 정모멘트 부분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는 거죠.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설계 절차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공칭 강도는 요거 체크하죠. 이걸 만족하면은 이렇게 소속력이 이와 같이 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소속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강도죠. 그 소속 모멘트가 뭐야? 강도라고. MN에 해당되는 거예요. MN.
이거 구한. 그러면은 아까도 이거는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내에 있는 경우 이거 좀 전에도 했죠. 이전에도 했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핀 모멘트 이렇게 구해진다. 뭐 했죠? 이게 뭡니까? 2분의 A죠. 2분의 A. 요거. 이게 거리니까. 소송 중립축이 강제보의 상부 플랜지 내에 있는 강제보. 이게 상부 플랜지 두께가 작은데 하여튼 그 경우도 하여튼 드문 한위로 발생을 하니까 그 경우에 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요렇게 되면은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때의 소송 응력 분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인장 여기 압축 강제 플랜지 압축이죠. 콘크리트 압축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걸 약간 변형하면 계산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소송 중립축 위에 강제 부분까지 이렇게 인장이 작용한다고 그만큼 애드하고 그럼 오른쪽도 애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2배 FI가 된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계산이 쉽겠다. 그래서 MP 계산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PY 강제보 전체의 인장력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 중심에서부터 소송 중립축까지 거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거리가 이렇게 되고 CE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 두 개 반에다가 소송 중립축까지 거리 FI 이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강제보 상부 압축에 작용하는 거는 원래 C1이었는데 FI가 2배가 됐으니까 2배 C1에다가 강제 작용한 거에 중심에서 소수 중립까지 그러니까 2분의 Y바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어. 자, 이미 공부한 겁니다. 공부한 건데 한번 리뷰를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소송 중립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어. 외부. 그럼 소속력 분포를 그리면은 밑에는 인장, 강제 인장, 강제 압축, 콘크리트 압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소속 중립축 상하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는 C 플러스 D로 나타냈다 이거야. 왜? 계산이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일단 강제 전체가 그 반이 인장받고 위에 압축받는 걸로 보자 이거야.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발현되는 소속 모멘트는 뭐야? 강제의 소속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C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B가 되겠는가? 이렇게 더하면은 B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해보세요. 얘랑 얘랑 더해보면 요만큼 생기죠? 또 얘랑 얘랑 더하면 요만큼 요거 때문에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C 플러스 D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좀 용이하겠다는 거고 MP는 MPS 이건 강제보의 소속 모멘트 이거죠. MP1은 이거죠. 요거 두 개의 에서 생기는 소속 모멘트 계산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콘크리트에다가 요 거리 2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자세히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속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만약에 HTW와 그 B가 요거보다 큰 경우 그 얘기는 뭐야? 두께에 비해서 H가 상당히 좀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얇은 거죠. 얇으면은 소성 응력이 도달하기 전에 탄성 응력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중 단계별 탄성 응력을 중첩해서 이 경우는 산정한다. 소성 응력까지 가지 않고 탄성 응력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강제부의 탄성력 분포.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강제를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에다 강제를 올려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거푸집 돼가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탓을 한다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이 강제만 저항할 거란 말이야. 콘크리트는 뭐 반고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 못하고. 따라서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는 강제보와 하중을 다 받는다. 강제보의 FS라는 얘기는 강제라는 뜻이고 D라는 얘기는 뭐야? dead, 사하중이라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자중과 강제 자중은 다 사하중이잖아. 그렇죠? 그거에서 우리 사하중 모멘트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하중 모멘트 MD. 그래서 강제의 단면계수로 나누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강제의 응력을 이제 구하는데 강제의 응력 L은 라이블 로드, 하라 중에 의한 응력입니다. 그러면은 하라 중이라는 거는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뭐 자동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콘크리트가 굳었다? 그럼 무슨 단면? 합성보가 된다. 합성보. S 컴은 합성보의 컴이라는 얘기는 컴포짓
컴포짓 합성 단면의 단면 계수죠. 그건 활화중을 합성 단면의 단면 계수로 나누죠.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력이 이렇게 된다 이거. 이 부분은 응력이 왜 이렇게 돼? 콘크리트 쪽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단면의 단면 계수 구할 때는 콘크리트를 강제처럼 환산하죠. 환산해서 마치 강제 단면처럼 만들어서 I 값을 구하고 거기서 뭘 구해? S 값을 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 계수로 나눠주게 되는데 강제일 경우에는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쑥 줄잖아. 왜 줄어요? 강제도 아닌 것이 강제로 환산했잖아. 그래서 나오는 S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에 해당되는 S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콘크리트 계산할 때 뭘로 나눴어? N으로 더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 줄게 된다. 같은 위치지만 강제는 이렇게 되고 N분의 1로 이렇게 주는 거죠. 콘크리트는. 합하면은 이렇게 된다. 요 응력, 요 합한 응력이 뭐보다 작아야 돼? 강제로 봐서는 강제의 항복력에다가 저항계수 곱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한 겁니다. 이거 한 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야. 설계 프로시저가 결국 그 강도 구하는 프로시저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죠.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멘트를 받는 경우 부모멘트를 받으면 위에가 뭐야? 인장이 걸리죠. 여기가 인장, 아래가 뭐야? 압축. 콘크리트는 인장을 받지 못하니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콘크리트 속에 있는 이 철근은 인장 받을 수 있죠. 철근만 인장을 받는다. 철근의 인장력을 TR이라고 했죠. 리는 리바라는 뜻입니다. 리바. 철근이란 뜻이야. reinforce라는 얘기야. reinforce. 알리는 reinforce. reinforce가 뭐죠? 보강하다는 얘기요. 거기서 알리만 이렇게 딴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중립축이 여기 있으면은 이만큼 또 강제가 인장에 걸리고 압축이 이렇게 걸립니다.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항상 이 강제 단면이 철근 단면보다는 더 큽니다. 커요. 합성부의 특성상. 따라서 중립축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외부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99%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보강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이거는 TR은 AR의 FIR이다. 철근 단면적 철근의 항복력.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소속 모멘트 중립축이 여기라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중립축이 여기면은 이거에 대해서 E1, 이거에 대해서 E3, 이거에 대해서 E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소송 힘 모멘트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탄성 설계 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플로우 차트. 처음에는 부재가 배치되고 하중 조건이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강종을 선정하는 겁니다. 강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극한 모멘트를 선정하는 거야. 이건 하중이 주어지면은 선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을 가정합니다. 단면을 가정한 다음에 뭘 계산해?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HTW가 이 기준 요거보다 작다 그러면은 소성 힘 모멘트가 발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탄성력 산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설계가 두 플로우로 나눠진다. 소속 모멘트 산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브의 MP를 구한다. 그래서 MU랑 비교해. 이 강도가 극한 모멘트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안전한 거야. 근데 너무 크면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0.9보다는 커야 되겠다. 요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야. 탄성 응력 산정도 파이 FI 저항 응력이고 F는 하중에서 발현되는 발생하는 응력이죠. 그게 이 저항값이 더 커야 되잖아. 일정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나 이 B가 너무 작으면 비경제적이 되기 때문에 0.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만족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단면 과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스터드 전단 연결체 설계. 직전 시간에 했었죠. 전단 연결체 설계하고 도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 이런 게 설계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설계 예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계 예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거는 하지 않겠고요.
다음 시간에 설계 예제를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순서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념 잡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계 조건은 재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런 재료의 강도, 탄성 계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중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고정 하중, 데드로드, 하라중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강종을 선정을 하죠. 설계자가 강종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극한 모멘트 산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을 가정하죠. 모멘트 크기를 좀 보고 모멘트 값이 크면은 단면을 크게 하고 작으면은 작게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소성 응력, 탄성 응력 발생 판단을 HTW 이 값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 탄성 응력이 이 경우는 발생하게 돼서 탄성 응력에 대한 설계를 한 겁니다. 합성 전에 강제부의 탄성 응력 이렇게 구하고 합성 후에 합성부의 탄성 응력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와 강제가 일체가 돼서 합성 상태에서 구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를 이 탄성 계습이 스틸과 콘크리트 탄성 계습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최종 응력을 산정하죠? FSD FSL 이렇게 해가지고 도한 값이 파이 F5보다 작냐 어떠냐. 근데 이게 요 경우에는 안전 0.78 나왔으니까 안전하긴 한데 0.9보다 작으니까 NG야 너무 안전해. 단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크니까 단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면을 약간 줄여야지 0.9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단면 가정을 다시 한 거야. 다시 해서 같은 플로우로 쭉 가서 해봤더니만 0.97이 나왔어. 이 사이에 들모로 O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단 연결재를 설계한 겁니다. 전단 연결재는 수평 전단력을 산정을 이렇게 하고 수평 전단력을 강제에 대한 거, 콘크리트에 대한 거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둘 중에 작은 값에 대해서 전단 연결재를 배치해 주면 되겠다. 전단 연결재 공칭 강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것처럼 계산해서 196이 나왔고 그게 이걸로 나눠줬더니 78개가 나왔어. 전단 연결재를 배치하는데 78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약간 늘려서 그냥 80개 스터드 배치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2개, 3개, 4개 늘리는 괜찮아. 그 다음에 교축 직각 방향으로는 스터드 등심 간격을 250mm가 되도록 뭐 2단 배치했다. 교축 방향으로는 500 곱하기 39 39 라인을 배치한다는 건데 39 라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40개가 되겠죠. 앞뒤 이거는 여유치고 이렇게 된다. 80개인데 왜 40개냐? 2단으로 배치하니까. 그렇죠? 또 최소 최대 간격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설계 도면 정면도에는 2단 배치한 단면 나와 있고 측면도는 이 간격 79가 500인데 왜 또 이거 79냐?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모멘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반뚝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우리가 계산한 개수 n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압축 그리고 인장 걸리니까 요만큼 딱 떼어냈다고 보면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반대편도 여기서 또 미끄러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 n을 깔고 다른 한쪽에 n을 까는 겁니다. 자, 이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서 봤을 때 플랜지 평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